자, 수업 39쪽까지 했는데 39쪽에서 좀 잘 안 됐던 거 있을까? 혹시 9번만 잠깐 보면은 6, 마이너스 4를 칠하고 x절편이 y절편 2배. 근데 y절편을 잠깐 하나 더 y절편을 a로 갑시다. x절편은 a의 2배인 2a겠지? 이렇게 두면 돼. 절편 준 거니까 식을 써먹자. 4번 문제겠지? x절편 분의 x y절편 a 분의 y는 1 이렇게 쓰면 돼. x에다 y에다가 이 두 개 집어넣고 a 구하고 정리하면 돼. 질문은 방정식을 구하는 거니까 그냥 양변에 2a 곱할게. 2a 곱하고 a부터 쓸게. 그러면 이쪽이 아니다. a만 곱할게. a만. 그러면 이쪽이 y가 되고 a 곱하면 2분의 x 넘어가서 마이너스 2분의 x가 되고 플러스 a가 되겠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는 대입해서 마이너스 4가 6을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a가 되고 a는 7이겠죠. a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넣고 이제 끝나면 되겠죠. 식을 표준형으로 y는 꼴로 정리해도 되고 아니면 이 모양을 그냥 살려도 되고 취향 차이야. 39쪽까지 특별히 안 되는 거 없었겠지? 그랬을 것 같아. RPM에서 혹시 RPM 아니고 앞에 연습 문제 해야 되지? 31쪽, 2쪽 여기 연습 문제 보자. 여기 연습 문제에서 좀 잘 안 되는 거 질문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실력업은 다 풀 거고 스태프도 그냥 그렇긴 한데 잠깐만. 보자. 설명할까 싶기도 한데 스태프가 만만한 건 없어가지고. (52, 53) 아니 56 이렇게 하고 뒤에 스텝 3 가겠습니다. 52번은 선분 AB의 종점이 M1. 한번 그려보자. A가 지금 A가 있고 B가 있는데 AB의 종점을 M1 했대. M1 그리고 M1의 종점 M2 얘랑 이 M1의 종점을 다시 내서 M2 그 다음에 M2의 종점이 M3 여기도 M3네. 계속 반에 반 가는 그런 느낌이다. 그치? 이런 식으로 할 때 AB를 M10은 AB를 1대 K 내분점 줍니다. 그랬네. M10의 정체가 선분 AB의 1대 K 내분점이다. 그냥 뭐 하나 써볼까? M5부터 할까? M1은 선분 AB의 몇 대별 내분점이야? 1대 1 내분점이야. M2는 여기니까 1대 3 내분이죠. 그 다음에 M3는 몇 대 몇이야? 1대 8이죠. 그잖아. 1대 8. 왜 그러냐면 이 AM1이라는 선분은 이 A부터 M5까지 선분의 길이가 전체 선분 AB의 길이의 절반이야. 2분의 1. 다시 AM1이 2분의 1 곱하기 AB라고. AM2는 어때? AM2 요 길이는 전체 길이의 4분의 1이야. 다시 요름의 절반이니까. 그래서 4분의 1 AB가 되고 7분의 1 아니야? 여기 7 아니에요? 근데 비례값 쓴 게 아니잖아. 아니 밑에 거요. 여기 잘못 썼다.
그 다음에 이제 AM3가 전체 길이의 8분의 1 되겠죠. 그치? 이 8이라는 것이 이제 1, 2, 3 갈 때 분모가 2, 4, 8 그런데 이 8이 2의 세제곱이어야 되니까 M10으로 가게 되면 AM10으로 가면 얘는 몇 분의 1의 A일까? 이게 2의 세제곱이란 말이야. 2의 제곱, 2의 세제곱. 그러니까 10번이라면 이게 2의 10제곱이어야 되겠지. 1024분의 1. 그치? 따라서 이렇게 떠치고 얘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다면 이 자리에 뭐 M10이 있다고 칩시다. 요 길이가 전체 AB의 1024분의 1이라고. 1024분의 1. 그죠? 얘 1로 보게 되면 전체가 1024가 돼야 되니까 이만큼은 1023이겠죠. 이 말 이해돼? K는 1023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아니면 이걸 이용해서 AB 길이가 1 플러스 K로 볼 수 있잖아. 1 플러스 K분의 1에 해당하는 비겠죠. 이게 10제곱인 이것이 얘가 지금 1 플러스 K분의 1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53번은 중요하긴 한데 좀 잘 뭐 보니까 다 풀었네. 그래도 볼게. 그래도 이차함수와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이 있습니다. y는 3x 플러스 k. 얘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자, 둘의 교점이 하나 p, 하나 q인데 p가 왼쪽에 있고 q가 오른쪽에 있고 그 말이 맨 밑에 괄호하고 써있죠. p x좌표가 q x좌표보다 작다. 그 다음에 성분 PQ를 1대2로 내보낼 때 3등분점 찍고 1점이 되겠죠. 1대2 그 점을 우리가 이름을 짓진 않았는데 나는 R이라고 할게. R PQR. 그 다음에 그 점의 X좌표가 1이래. R을 썼을까? 이게 R인데 R의 X좌표가 1이다 그 말이야. 그때 K를 구하라. 어렵지 않은데? 자, PQ의 1대2 내분점은 X좌표가 1이다 그 말이니까 당연히 PQ 좌표가 필요하죠. 그럼 PQ는 어떻게 만들어진 점이냐? 두 함수가 만나는 교점이니까 연립방정 좌표겠죠. 그렇죠? 연방 같다. 잠깐 써볼게. 넘어간다 안쪽으로.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K인 등이죠. 요놈의 두 실근이 P와 Q X좌표야. 그래서 실근을 내가 설정을 할게. 왜냐면 근을 지금 직접 구해쓰기 좀 그렇잖아. 그래서 알파와 베타라고 했습니다. 뒤를 쓸게. 단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 따라서 나는 이 근 두 개 중에서 큰 근이 알파니까, 그리고 연립방정식 두 실근이 바로 교점 X좌표 아니야. 교점 X좌표. P와 Q X좌표가 바로 실근인데 나는 큰 근을 알파 둔 거니까 이 Q라는 점의 X좌표가 알파, Y좌표, P X좌표를 베타라고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이해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근계수를 통해서 알파와 베타를 더한 값은 5, 알파 베타를 곱한 값은 마이너스 K를 치는 게 됩니다. 근거 이상계. 그죠? 그럼 이제 요 R X좌표 2를 구해봅시다. 자, R은 PQ의 1대2 내분점이기 때문에 1대2. 그 다음에 X좌표만 가져갑니다. P와 Q X좌표가 각각 베타와 알파입니다. 내가 쓴 순서대로라면. 그래서 내분점 X좌표는 더해서 3분의 알파 플러스 2베타야. 그 값이 1인 거지? 그러면 그 알파 플러스 2베타가 3이라는 식 어렵네. 그치? 질문이 K니까 정보를 다시 종합하게 되면 합 5. 이게 1차식 두 개 나왔잖아.
이 두 개면은 알파 베타가 그냥 구해지고 구해서 곱하면 k가 되겠죠. 그래서 아래 식에서 위에 식 빼자. 빼면은 베타만 남겠죠. 베타 빼주면 베타가 아래에서 해줬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되고 베타가 마이너스 2면 알파가 7이겠죠. 그래서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4잖아. 그렇게 풀어주면 이제 k가 14겠죠. 그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고. 자, 가끔 이 문제랑은 좀 다르지만 가끔 이런 문제도 있어. 좌표 축이 하나 그려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여기 이쯤에 그려져 있어. 있어가지고 R에서 이 PQ의 1대2 내분점 R에서 Y축 쪽으로 수선의 발을 내렸더니 요 길이가 1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 교점 R은 Y축 오른쪽에 있다가 돼 있고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해봐. 다 똑같은데 성분 PQ의 1대2 내분점 R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할 때 RH라는 성분의 길이가 1이다. 이게 무슨 힌트일까 이게? 이 길이가 뭘 알려주려고 이 길이 줬겠어? R이라는 점에 X좌표 1이란 말이라고 한 거야.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주기도 하는데 여기서 대놓고 준 거야 그냥. R을 X좌표가 1이란 말로 그냥 준 거라고. 그 다음에 56번 볼게. 평면에서 만나는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난 두 점이 A와 B다. 그러니까 뭐 이차함수 웃기고 Y는 X제곱 마이너스 그다음에 직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만난 두 점 하나 A 하나 B. 그다음에 원점은 어딘가 있겠죠. 근데 어딘지가 중요하지 않고 삼각형 OAB의 무게중심 좌표를 구하라. 하나 찍어놓고 할게 그냥. 중요한 게 아니니까 0,0 그래서 삼각형을 만들어봤습니다. A, B, O 이렇게 이 삼각형에 무게중심이 있을 거라고 G 그 좌표를 구하랍니다. 무게중심 좌표니까 당연히 뭘 알아야 돼? 세 꼭지점 좌표를 알아야지, 그치? 방금 위에서 53번 한 것처럼 하는 거야. 얘랑 연막 풀 거라고. 연막. 식이 지금 정확히 나왔지? 뒤에 놓고 풀자고 는 2x 플러스 5 풀어봅시다. 이항시켜서 x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5는 0이 되겠죠? 인수분해가 안 되죠?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냥 근해공식으로 근을 구해서 가도 됩니다. 그냥 근을 구해서 가도 돼. 작은 근이 왼쪽 점 x좌표, 큰 근이 오른쪽 점 x좌표였지, 그죠? 그다음에 뭐 y좌표는 그 구해진 x좌표들을 여기다 넣는 것보다 여기다 넣어주면 나오긴 할 거 아니야.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이제 귀찮잖아. 그래서 이것도 두 근을 설정합니다.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게. 여기서는 그냥 알파가 베타하고 작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 방정식에 근이 분명히 있고 그 근을 통해서 그 다음 어떤 상황들이 이어지잖아. 그죠? 근이 구해지면 그 근이 꼭지점의 x좌표가 되고 그것들을 평균내면 다시 무게중심이 되는 거니까 근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두 근을 설정한다고 라면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야. 그냥 쉽게 푼다고. 그리고 그 뒷마무리는 근과 계수관계, 즉 근계수랍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10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5라는 소리야. 그리고 지금부터는 얼마든지 근 알파 베타를 막 써도 돼. 작은 근이 알파니까 점 A 좌표가 알파 컴마 여기는 베타 컴마겠죠? 그치? 그다음 알파 컴마 뭐냐고 그러면 Y 좌표니까 또 요 A라는 점은 직선과 이차함수 교점이니까 알파를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됩니다. 근데 굳이 여기다 넣겠어? 이게 낫겠죠 아무래도. 2알파 플러스 6 여기도 2베타 플러스 6이야. 다 맞죠? 따라서 무게중심의 좌표는 X좌표끼리 다 더해. 자 0 알파 베타. 그래서 뭐 알파 플러스 베타를 3으로 가는 값 콤마 Y좌표끼리 더해. 자 0 여기 자 2알파 더하기 6
2베타 더하기 6. 더해봐. 2알파, 2베타 묶어서 2 묶고 알파 플러스 베타 합시다. 그 다음에 6, 6 더해서 11하고 처리를 합시다. 이게 y좌표의 총합이야. 그거를 3으로 나눈 값이겠지? 이걸. 그 다음에 이제 알파, 베타 합이 10인 걸 이용해서 쓰면 다시 쓰게 되면 g좌표가 3분의 10가 10으로 쓰니까 20에 32, 3분의 30이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그런 말인데 다 좌표가 찝찝하다. 근데 A와 B를 더하라네 지금. 얘랑 얘랑 더한 거니까 3분의 42가 되고 정답은 14가 된다. 답은 맞습니다. 이해돼? 좌표를 근형식으로 구해서 갈 수도 있긴 한데 불편하니까 쓸 때 근계수로 가는 게 가장 무난한 방법. 여기까지 스텝 2 내용이고 실력업 판단. 실력업에서 58번은 최근에 좀 풀었습니다. 58번. 자, 빠져봐. 58번 못 풀면 안 된다. 최근에 풀었던 얘기는 RPM 할 때도 나왔던 것 같고 58번을 제외한 다른 문제들을 풀게. 57번. 수직선 위에 두 점 PQ가 있대. 이렇게 해서 이쯤에 P, 이쯤에 Q가 있다. 이거 루트 2, 루트 3이래. 그다음 좌표가 3개인데 A는 루트 2 더하기 루트 3 나누기 A. 그다음에 B는 2 루트 2 더하기 루트 3 나누기 3. 그다음에 루트 2 더하기 3 루트 3 나누기 3. 여기 C. 이 세 점을 수직선에 찍을 때 왼쪽부터 오른쪽 순서로 점을 배열하시오 이거지. 가장 왼쪽에 오는 게 이 셋 중에 뭐고, 그다음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뭔가 이런 얘기잖아. 고민해보면 어떻게 하면 될지. 갑자기 이 문제가 왜 나왔을까 생각해 보시고. 한 배를 어떻게 풀래? 이런 퀴즈. A라는 점이 만약에 A라는 점이 2 플러스 루트 2야. 응? B라는 점은 5 마이너스 루트 2야. 누가 왼쪽이고 누가 오른쪽에 있냐? B가 왼쪽, B가 왼쪽이고 어떻게 알았어? 루트 2가 1.424. 루트 2 정도 외우고 있니? 루트 2 대충 얼마쯤 돼? 1.424. 이거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거야. 1.414 뭐 대충 1.4 합시다. 대충. 루트 3은 대충 얼마쯤 돼? 1. 6이었나? 아이고 732쯤 안 돼. 대충 1. 저 정도는 상식이야. 우리가 루트 5까지를 못 외워도 루트 5도 대충 2.2 얼마 되고 이 정도는 두 개는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얘가 대충 1.4야. 수직선에서 누가 더 오른쪽 왼쪽에 있는 얘기는 좌표 값이 크냐 작냐 이게야. 그치? 더하면 3.4야 좌표가. 5에서 1.4 뺐어. 3.6이야. 얘가 크잖아. 얘가 왼쪽 얘가 오른쪽이지? 그치? 이 출제자는 사실은 이 좌표들의 모양을 잘 보게 되면 우리가 최근에 배운 무슨 공식이랑 모양이 살짝 닮아 있거든. 내부적 공식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 보면. 그치? 그래서 요 P와 Q라는 두 점을 이은 선분 PQ에 몇 대 몇 내부점 이렇게 이해를 해서 풀라고 낸 거야. 근데 여기 나온 애가 뭐 루트 7이야? 루트 5야? 루트 1, 루트 3 아냐? 값을 알잖아. 집어넣고 1.4, 1.7 더하고 2로 나눈다. 못해? 하겠죠. 1.2의 2배, 1.3 더 1.7 더하고 3 나눈다. 이거 계산하면 금방 숫자가 나오잖아. 그치? 그럼 그런 거 좀 풀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라고. 이해돼? 이걸 못 풀고 찍는다? 좀 창피한 거란 소리야. 내 말은 이 정도는. 네. 단순하게 다만 말했듯이 우리가 루트 값을 모르는 값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겠어?
그치? 그럴 때는 별 수 없이 내부점으로 이해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거는 제일 쉽잖아. 2분의 루트 63이니까 얘랑을 더하고 1로 넣었다. 그러면 점 A는 선분 PQ의 뭐야? 중점이겠죠. 당연히 1대 내부점 맞지? 그러니까 A는 딱 가운데 찍으면 되겠네. 확정. 그 다음에 B와 C는 이제 내부점, 외부점 모양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그 상황 하나 보자. 이렇게 하고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수직선. A 좌표가 x1, B가 x2야. 그치? 그 다음 A와 B 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M 대 N 내분한 점을 내가 P라고 할게 그냥. 자, 그럼 이때 점 P는 선분 A, B의 M 대 N 내분점이라고 하는데 그 내분점 P의 좌표가 좌표 어떻게 돼? M 더하기 N분의 뭐야? 뭐죠? 여기다 우리 써봤잖아. A와 B 좌표를 순서대로 x1, x2 썼지? 그래서 M 더하기 N 분의 이렇게 한번 곱하기 더해 있단 말이야. 그래서 mx2 더하기 nx1 이렇게 썼잖아. 계산을 이제 여러 번 하게 되면 이거 계산을 하는데 거꾸로 이렇게 썼을 때 얘가 선분 A, B의 몇 대 몇 내부점인지를 거꾸로 읽는 연습을 시키는 거야 지금 이거는. 자, 그럼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분모는 항상 비례값 두 개를 더한 거야. 분자가 중요한데 여기서 봐봐. 여기서 nx2라는 게 지금 선분 A, B니까 A의 x좌표인 A좌표인 x1부터 볼게. 알겠죠? 비례값은 A 쪽에 있는 게 m이야. 그지? 그리고 mx2라는 거는 점 A 쪽에 있는 비례값 m이랑 반대쪽 좌표를 곱한 거야. 반대쪽 점의 좌표. 알겠죠? 그래서 nx1은 오른쪽 비례값에다가 왼쪽 점 좌표를 곱한 거야. 지그재기야. 이쪽 m은 같은 쪽에 있는 곱한 게 아니고 반대쪽이야. 그리고 n도 반대쪽이야. 그렇게 곱한 거야 일단. 곱하는 순서는. 다만 선분 A, B의 몇 대 몇이라고 할 때 먼저 오는 A 쪽에 오는 비례값이 m이잖아. m. 그죠? m. 그리고 그 m에 곱해진 게 x2여야 됩니다. 그럼 이것도 그렇게 해보자. 일단 3은 1 더하기 혹은 2 더하기 1이겠지. 그죠? 여기 보면 m 더하기 n, mx2니까 같이 좀 맞춰봅시다. 2 더하기 합시다. 근데 내가 기준을 선분 PQ라고 하려고 해. PQ에 몇 대 몇 내부점 하고 싶어. 내부점이 뭐 B다.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러면 이 M이라는 것은 여기 이렇게 M 대 N 이렇게 올 건데 이 M의 값은 곱해지는 값이 뭐야? M에 곱해지는 게 Q의 좌표입니다. MX2잖아. Q의 좌표에 곱해지는 게 X2라고. Q의 좌표가 루트 3이거든? 루트 3.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이게 M이야 사실은. 순서 바꾸는 거야. 모양을 너네가 좀 친숙하게 보려면은 MX2가 와야 되니까 X2에 해당하는 루트 3. 얘를 왼쪽으로 배치하면 되는 거지. 다시 쓰게 되면 1 곱하기 루트 3 더하기 2 곱하기 루트 2 밑에가 1 더하기 이렇게 써주면 가장 공식처럼 보이겠지. 이해해? MX2로 시작하니까 X2에 해당하는 루트 3 이게 첫 번째 항에 와야 된다는 소리야. 이렇게 보게 되면 선분 A, B에 선분 PQ에 1대 2 내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도 이제 C좌표를 밑에는 4니까 1 더하기 3일 것이고 여기가 1 있잖아. 자, X2가 뭐야? X2가 루트 3이야. 여기 있죠? 이걸 먼저 써 이거. 3 루트 3 더하기 1 루트 이렇게 볼 수 있죠?
따라서 C는 성분 PQ에 3대1 내부점이다 합니다. 이게 내부점 C다. 이해돼? NX2 알겠죠? 그 X2가 뭐냐를 바라보는 거는 이 순서 봐야 돼. PQA니까 이 Q의 X좌표가 루트 3이잖아. 거기에 곱해진 게 M이야. 알겠죠? 왼쪽에 오는 거. 그래서 찍어보면 이제 PQ의 1대 내부점은 여기를 3등분 할 거니까 이렇게 3등분하고 여기가 지금 B인 거죠. B. 그 다음 여기 PQ의 3대1 내부점. 3대1은 4등분 하라 소리야. 하나, 둘, 셋, 넷. 여기죠. 이게 지금 C인 겁니다. 그러니까 BAC 순서로 써면 되겠지? 알겠죠? 어쨌든 이 모양에서 그 내분점의 모양을 볼 수 있어야 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58에 아까 넘어간다고 그랬고 59번 59번은 매년 이 문제를 설명을 하는데 출제 빈도는 아주 빈약해. 얘는 중학교 2학년 때 삼각형의 한 내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배웠어 안 배웠어? 중2 때 내각의 이등분선 성질 아 그랬어요. 배웠죠? 그런 거 가지고 문제 풀었잖아. 옆변의 비가 밑변을 같은 비로 내분한다. 그럼 외곽의 이등분선의 성질 배웠어? 외곽의 이등분선 성질 내각 말고 외곽 있기는 해. 구석탱이 적혀있는데 그때는 뭐 어떻게 좀 외웠을지 몰라도 아니야 별로 하지도 않았을 거야. 중학교 2학년 때도 거의 변두리에 있는 그냥 어쩌다 한번 나오는 문제고 그냥 학원이나 이런 데서도 안 중요하고 넘어가는 데가 더 많을 겁니다. 여기도 주제가 그 외곽이 이등분선 성질이야. 외곽 이등분선은 내각 이등분선의 성질과 비슷하게 그 따라가면 되거든. 볼게 내가 여기서는 이제 세 점을 정확히 찍을 수도 있고, 근데 편의상 대충 그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각 A의 외곽이니까 A를 위쪽에 그릴게. 해서 정도 잠깐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시다. 여기가 A고 내가 지금 O고 B 할게. 그리는 건 내 맘이야. 상대적으로 그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삼각형 OAB에서 각 A의 외곽의 이등분선이 선분 OB의 연장선과의 만나는 점을 D라고 한다. OB는 여기 있고 연장으로 그으면 이렇게 되겠죠. 연장선. 자 그럼 각 A의 외곽의 이등분선은 뭐냐? 자, 각 A의 외곽 밑줄 쳐봐. 각 A의 외곽이 어디야? 이 그림에서 각 A의 외곽. 각 A의 외곽은 뭐 선을 이렇게 그으면은 이쪽이야, 이쪽. 좀 맞지? 그리고 뭐 선을 이쪽으로 내가 그었더라도 이 각 A의 외곽은 이쪽이에요, 이쪽. 다시 이게 각 A잖아. 각 A. 외곽이라는 거는 바깥쪽 각이니까 선을 이쪽으로 연장을 하게 되면은 요 각 A 외곽은 요 각이라고 가. 그리고 이쪽 선을 그었다 치면은 이 각의 외곽은 이쪽이라고. 근데 이 각하고 이 각이 서로 막국지각이야. 그러니까 요 각을 이등분하든 요 각을 이등분하든 똑같은 말이라는 소리입니다. 보통은 이제 OB랑 만난 쪽이니까 요쪽 각 가지고 해. 요쪽 각. 보통은. 그래서 각 A의 외곽은 요 각을 의미합니다. 그 각의 크기를 이등분하겠다라는 말이야. 대충 이 정도 가겠다는 소리야. 이 정도. 그러면 여기가 각이 같아질 수 있겠죠? 이해돼? 거기가 이제 OB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D라고 하겠대. 그리고 질문은 그 D의 좌표입니다. 좌표. 선생님이 저번에 그 수업할 때
26쪽 가볼래? 26쪽 그림과 다시 비교해 볼게. A, B, C 여기서 이 각 A의 이등분선을 딱 그렸어. 만나는 점이 D였어. 그 다음에 여기서 보조선을 하나 그렸는데 그 보조선이 뭐냐면 이 각의 이등분선과 평행하면서 이 C를 지나가게 선을 그었었어 사실은. 그리고 이쪽 연장선 뽑고 나서 뭐 동의가 억각 봤었던 거지. 이 점과 이 점은 억각 평행선이니까 이쪽 점과 이쪽 점은 동의각. 그래서 새로 생긴 이 삼각형이 이등변사각형. 그래서 요 길이랑 똑같다. 뭐 그런 식으로 지금 했지. 그래서 요 길이와 요 길이의 비가 결국 요 길이랑 요 길이의 비랑 똑같거든. 이 삼각형 입장에서 옆에 있는 변 AB와 AC의 비가 AB 대 AE의 비와 똑같게 되고, 그래서 요 둘의 비는 이쪽 비와 똑같다 이렇게 보여준 거였단 말이야. 맞지? 비슷한 과정으로 여기서도 이 각의 이등분선과 평행한 선환을 그릴 건데 그 선이 여기 있는 점들 중에 하나를 지나가는데 여기가 아니고 여기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점을 B를 지나가면서 얘랑 평행한 선을 쭉 그려볼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외운다기보다는 공식을 외운다기보다는 그림을 그리는 그 요령을 기억하는 게 더 유리한 것 같아. 각의 이등분선과 평행한 보조선을 그린다 이게 중요한 말이야. 그러면 여기를 이제 2라고 할게. 자, 그럼 이제 억각 도형과 관계로 이 점이랑 같은 거 보자. 평행선. 자, 이 점은 이쪽 점이랑 같죠? 억각. 이 점은 여기랑 같죠? 동의각. 맞죠? 그러면 새로 생긴 이 삼각형 보이지? 여기서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사각형이 됐듯이 여기서도 이게 이등변 사각형이야. 이등변 사각형. 그죠? 이게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길이의 B랑 이렇게 OEAE 이렇게 두 개의 B가 OB 대 BD의 B랑 똑같아야 됩니다. 이해돼? 이 두 개 평행이니까 그렇잖아.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게 이 평행이면 옆에 오른쪽 변에서 나눠먹는 길이의 B가 왼쪽에서 B랑 똑같아야 돼. 그게 살짝 뒤집어져 가지고 이렇게 둘의 길이의 B가 이렇게 둘의 길이랑 똑같아야 돼. 그치? 찾아본다 그럼. 자, 그래서 필요한 건 이제 길이를 구할 건데 현재 A, B, O 좌표를 압니다. 그치? 그럼 A와 B의 길이 찾아보자. 성분 A, B. 원점과 4,3이니까 루트 16 더하기 9니까 5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길이는 5짜리야. 5짜리. 여기도 온 거야 그럼 5. 맞지? 같은 길이니까. 게다가 여기가 A고 얘가 5가 되면 이 거리 재수 써. 5의 길이. 5A는 그냥 6입니다. 원점하고 0,6이니까. 그죠? 6. 그래서 5부터 2까지가 1인 걸 알 수 있죠? 다 끝났어 그럼? 그래서 이쪽으로 가도 이쪽부터 재면은 1대 5란 얘기죠. 여기 실제 길이가 1과 5였고 이쪽 이제 길이의 B가 1대 5가 되더라 이런 말이야. 자, 그다음에 질문이 점 D의 좌표 문제란 거냐? 그죠? 그러면 여기 원점 B, D 이 세 점의 관계에서 이제 마무리하겠죠. 여기만 슬쩍 보게 되면 양쪽 끝점 잡아서 선분 OD의 OD의 1대 5 내부점 B다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B는 선분 OD의 1대 5 내부점이라고 끝납니다. 그래서 1대 5 쓰시고 5와 D의 X좌표 0과 A 쓰겠죠? 그래서 6분의 그래서 A 더하기 0 A겠죠? 그것이 바로 요 B의 X좌표인 4가 나와야 돼. 그래서 A는 20표가 나오겠고 비슷하게 1대 5 쓰시고 OD의 Y좌표 0하고 B 쓰겠죠? 그래서 6분의 B가 될 것이고 그것이 B의 Y좌표 3 나온다. 이렇게 보여서 B는 18 나오겠죠. 이게 답이야. 알겠나?
그러니까 이스트니까 설명하는 거야. 이스트니까 설명하는 거고 중요하냐 그러면 가그이등선 성질이라던가 뭐 그런 거를 배우는데 도움이 될지 몰라도 외곽이등선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거는 좀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안 한 것 같으면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야, 너는 근데 몇 분을 지각하니 임마? 어? 너 나한테 지각한다고 문자한 게 1시간도 더 됐는데. 안 그래? 정신 상태가 그 다음에 60번. 60번은 뭐 그냥 써준 대로 쭉 가면 돼. A는 1,0, B는 4,0, C는 5,A. 이미전 P를 뭐 X, Y라고 했습니다. 이미점이니까. 그 다음에 뭐 AP 제곱, BP 제곱, CP 제곱, 의 최소값 30이다. 최소값 30이에요. 그러니까 세 점 A, B, C로부터 해 B까지 이르는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 얘기잖아. 그러면 최소가 되려면 이 P는 어디 있어야 된다? 바로 삼각형 ABC에 무게중심이 있어야 된다. 까지는 학습을 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 점 가지고 무게중심을 찾으려고 했더니 A가 좀 불편하다, 그지? 야, 그래도 그게 낫겠다. 그러니까 뭐 답지는 완전 제곱식합으로 쭉 가라는 소리야. 답지 해설지 풀이 이렇게 하는 거야. AP 제곱은 얘랑 하고 가지고 올 거니까 x-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0의 제곱 더하기 BP 제곱은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CP 제곱은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이거 가서 다 전개해서 완전 제곱식의 합으로 만들어서 최소값 자리에다 30 놓고 갖다 놓고 풀란 소리야. 다시 얘가 3 묶으면서 x 빼기 뭐 제곱 나오고 3 묶으면서 y 빼기 뭐 제곱 나와. 그럼 뒤에가 뭐 짝줄 남을 거 아니야. 그치? 이게 A에 관한 식으로 뭐라고 나올 건데 이게 바로 30과 똑같다는 얘기잖아. 최소값. 이게 이제 서술형식의 풀이고 우리는 학습을 통해서 하나 알아. 뭐야? 얘가 최소값을 갖는 그 순간에 점 P는 뭐여야 돼? 그때 P는 뭐여야 돼? 무게중심이어야 돼. 근데 무게중심 좌표가 그다지 그렇게 넘사벽스럽게 복잡하진 않네.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바로 P 좌표를 무게중심으로 놔버릴게. 그래서 P 좌표는 자 1, 4, 1 더해봐 6이죠. 땡큐. 2, y 좌표 더해봐 0, 0, A. 그럼 A를 3 나누면 3분의 A인데 이 정도면 괜찮잖아. 좌표가 AP 제곱은 이렇게 둘 가지고 거리 제곱 구해봐. 2랑 1. 그럼 차가 1이니까 1의 제곱. 더하기 3분의 1이랑 0이니까 그대로 요거 제곱해. 9분의 A 제곱. 더하기 BP 제곱 이렇게 합시다. 차가 2랑 얘잖아. 그럼 2의 제곱. 바로 씁시다. 4. 더하기 3분의 A의 제곱. 9분의 A 제곱이야. 더하기 CP 제곱. 이쪽도 2, 1이니까 1의 제곱. 1 더하기 3분의 A랑 A의 차이가 3분의 2A야. 제곱하게 되면 9분의 4A 제곱이야. 써버려 바로 이렇게. 그러면 정리하면 9분의 A 제곱 2개, 9분의 4A 제곱. 이 3개는 9분의 6A 제곱이야. 9분의 6은 3분의 2입니다. 3분의 2A 제곱에다가 1, 4, 1 더하면 6이죠? 그죠? 이게 바로 요 성분의 길이의 제곱의 합의 최소 값을 의미하고 그것이 30이라는 말인 겁니다. 따라서 이게 이제 24라고 볼 것이고 A 제곱까지가 24 곱하기 역수 2분의 3이라고 볼 것이고 36이네? 그래서 A는 6이네. A는 A 구했고 뭐 그게 질문이네, 그치? 의도를 알겠어?
이렇게 푸는 걸 내가 알려줬습니다. 그때 수업 시간에 내가 29쪽의 발전 문제, 맨 위에 문제 풀 때도 똑같은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네. 이 시험이라는 게 그래. 자, 이렇게 풀면은 졸라 얍삽한 새끼야? 얍삽하고 치사한 놈이야? 센스 있는 거야. 현명한 거고. 서술형은 저렇게 쓰면 안 돼요. 안 된다고. 왜 안 되겠어? 야, 서술형에서 야, 근데 임마 이게 최소가 되는 순간에 왜 P가 무게중심이어야 되지? 그것에 대한 대답을 못 하잖아 지금 서술형에서는. 뭐 그러므로 뭐 무게중심이므로라고 하게 되면 그게 그 교과 과정에서는 약간 논리 비약이야. 학생들이 뭐 몰라서 그걸 하겠냐? 모르지만 아니 다 알지만 출제 의도가 이거를 완전적 시각으로 가서 무게중심과 일치하는 거를 확인하는 게 목적이라 그래. 됐지? 그러면 이제 다 푼 거야. 자, 넘어가서 이제 40쪽 하면 되겠다. 자, 40쪽부터 잠깐 쉬었다 하자. 너네 등급 다 나왔지? 월요일에 나와요. 방학식 날 나와요. 2학년은 알던데? 푸는 거 그거 방학식 2학년은 먼저 나왔어요. 저희 방학식 날 준다고. 알았어. 그래서 3 나올 것 같아. 응? 어떻게 봐도 3 나올 것 같아. 만만해 3? 아니 근데 그건 아닌데 3 범위가 너무 커가지고 3이 안 나오고 4 뜨면 충격 좀 받겠다. 그러겠죠. 이 2학년에는 1등급 2명 나왔는데 저희도 한 명 있어요. 그래도 확인해야지. 아 그래도 나오지 않아요? 나올지 당연히 나오는데 전교 성적도 살짝 궁금하다. 저요? 많이 떨어지긴 했을 텐데. 그래? 전교 1등 막 그러면 상장에다가 밑에 괄호하고 전교 1등 내가 박아줘. 지금 2등은 안 돼요? 2등? 2등까지도 해볼 수 있지. 한 5등까지는 노려볼 수 그러니까 있어요. 5등 그건 좀 그래 그냥. 5등은 좀 그래요. 그러지 하고. 성적 다 나오면 이제 1학기에 봤던 모의고사 같은 거 등급 같은 거 다 조사해가지고 한 번에 걸 거야. 여기 다 좀 뜯어내고 이제 새로 걸어야지. 동호야, 우리 네. 그 시간 좀 토요일 수업 앞으로 월요일에 그냥 오기까 싶거든. 방학 때만큼은. 아 그냥 오기신. 토요일 수업 없애고. 애들 다 좋아하던데. 근데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저 아침에 일어나는데. 애들이 그렇더라고. 그래서 수업이 내가 6시 반에 국어라고 했잖아. 네. 국어 전에 30분 전에 끝내줘. 아니면 뭐 바로 끝내줘. 아니면 1시간 전에 끝내줘. 저는 1시간 전이요. 1시간 정도 텀 두고 수업하는 게 낫겠지. 네. 뭐 밥도 먹는 게 좋겠고. 그게 딱 5시 반에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일단 뭐 세은이 그때 세은이도 그렇게 동의하지 않았나? 네. 일단 옮긴다. 근데 돌아오는 토요일부터는 토요일 수업이 없는 거야? 저는 결국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우리 그 방학 때 학원 방학 있잖아. 그때 2번 빠진다고 했잖아. 네. 그럼 토요일 수업을 월요일에 옮겼다고 생각하면은 그 수업이 방학 끝나는 다음 주 월요일에 하게 되겠지. 아 네. 그치? 그렇게 하면 될 것이고 중요한 거는
바로 이제 돌아오는 주, 바로 이제 돌아오는 주 토요일 수업이 애매하다. 아니지, 그것도 그 다음 주 월요일 하면 되지. 오케이. 그러니까 토요일 수업이 그 주 토요일의 다다음 날 이틀 뒤 수업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깔끔하겠지? 그러면 20일 날은 수업이 없는 20일 날이 요일이 뭐야? 월요일 있지. 다음 주 월요일 저희 없다며요. 2일 뒤. 그날 하루가 걸리지? 예. 방학을 안 해가지고. 그거 하루 수업은 아, 일단 잠깐만. 방학이 다들 우리가 양명은 없으니까 화요일날 다 하잖아. 월요일 화요일날 걔네 방학 다 하잖아. 네. 방학하는 날 화요일날 오후에도 괜찮겠다. 학원. 저희 화요일 날. 화요일날 오후에 방학하는 날 오전 수업 안 해? 아니 저희 월요일이라서. 그러니까 화요일날 학원 몇 시에 가는데? 저는 안 가요. 학원이. 저는 여기 아 그러니까 7시부터 10시까지. 방학하니까 오후에 한번 해보려면 깔끔할 거 아니야. 난 이렇게 뭔가 빠진 수업 뒤로 미는 거 별로거든. 미리 하면 했지. 그래서 25일 날 수업을 뒤가 아니고 앞으로 당겨서 21일 날 화요일 날이었대. 화목에 수업하고 일주일 하면 되지. 이번 주 화목에 하면 되잖아. 이해했냐? 네. 7월 25일 토요일 수업을 7월 21일 맞죠? 21일 화요일로 좀 옮겨서 하는데 시간대만 정하면 되잖아. 시간대 토요일 수업 2시간 하는 거니까 화요일 날 3시 5시 때 3시 5시 괜찮지? 화요일날 상관없어요. 저 하루만 이해했지? 네. 자 그럼 정리됐습니다. 야 근데 시우 왜 하는지 혹시 알아? 할머니 댁 갔다 왔는데. 할머니 돼? 잠깐만 내가 할머니 같다고 누구한테 문자 받았는데 이게 시우였나? 그랬나 보구나. 김치는 왜 안 가? 김치호는 아침에 링거 먹고 있다는 어머니 문자가 이렇게 교수에 비 맞았어요. 어? 비 맞았어요. 비 맞았다고? 비 맞으면 링거 맞아야 돼? 모르겠어요. 감기라. 얘가 좀 허약하긴 하지 않나? 네. 뭐 시간표 바뀌는 거는 방학 때만 하는 거야.
자 이제 보자. 직선이 지나는 서면 이제 식을 일반형으로 줬습니다. 일반형. 직선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가장 쉬운 게 표준형을 줬을 때잖아. 그래야 기울기랑 y절편이 보이니까. 따라서 지나는 서면은 이 직선의 y절편과 기울기를 확인하면 됩니다. 알겠지? 그러면 얘를 y는 꼴로 정리하고 싶겠다. 정리해볼까? 일단 by는 갈게.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입니다. 여기서 이제 양변을 b로 나눠가지고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쓰고 싶어. 쓸 수 있다가 아니고 쓰고 싶어. 쓰려면은 양변을 b로 나눴기 때문에 b가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러면 결국 요게 이제 나중에 기울기가 되고 얘가 y절편이겠네. 그럼 a와 b 부호 같냐 다르냐, b와 c 부호 같냐 다르냐, 즉 a, b, c의 부호가 중요하겠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다 부호 힌트입니다. 부호 힌트. a와 c의 부호는 같다, b와 c의 부호가 같다 이거네. 결국 a, b, c 부호 다 같겠다 이거는, 그치? 여기는 a와 b 부호 반대고 b와 c 부호 같다겠지? 곱해서 양수면은 부호 똑같다. 야 뿔뿔 또는 마마. 부호 반대, 곱이 음수면은 뿔마 또는 맞뿔. 그치? 그런 힌트야. 근데 이제 부호가 이제 가능성이 꼭 뭐 뿔뿔뿔이 아니고 마마마도 가능하잖아. 그래서 보통 표를 만듭니다. 표. 부호의 표 만든다. 부호의 표. 책에는 그렇게 안 한 것 같은데 보통 만들어. A, B, C라고 써주시고 표를 만듭니다. 자, A와 C 곱이 양수래. 그러면 요 A랑 C의 부호는 똑같다고 소리. A, C는 그러면 플러스 플러스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거 아니야. 두 가지 케이스가 있지. 그리고 B, C 곱이 양수면은 B와 C도 부호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 칸에 있는 B는 C가 플러스니까 얘도 플러스겠고 C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겠지. 결과적으로 뿔뿔뿔 또는 마마한 거지. 둘 중에 하나. 그지? 자, 그러면 이제 기울기의 부호를 봅시다. 이 마이너스 b분의 a. 자, 먼저 b분의 a까지만 봐. b분의 a는 뿔뿔이면 플러스겠고 마마가 돼도 플러스겠네. b분의 a까지는.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이 기울기의 부호는 음수겠죠? 그 다음에 y절편 역시 b분의 c까지가 양수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또 음수네. 기울기가 음수, y절편도 음수. 그럼 직선의 개형은 y절편이 음수니까 밑에 찍고 기울기 음수니까 이렇게 내려가겠지.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지나가는 사분면은 2, 4분면과 3, 4분면과 4, 4분면 지나가겠죠. 그렇게 쓰면 되겠고, 그다음 두 번째 것도 A, B, C의 부호를 표를 만듭니다. 그러면 A, B의 곱이 음수니까 뿔마 또는 마뿔일 겁니다. B, C 곱이 양수면 B, C의 부호 똑같아야 돼. 그 마거나 뿔이라는 소리겠지? 그죠? 됐고, 자 B분의 A까지. 자 B분의 A까지는 부호가 반대야. 음수겠죠? B분의 A는 음수고 앞에 마이너스 붙어서 기울기는 양수. 그 다음에 B분의 C. B분의 C는 부호 같네? B분의 C는 양수겠지?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결국 음수겠죠. Y절편은 음수가 됩니다. 그래프의 개형은 Y절편이 음수니까 밑에 찍으시고 기울기 양수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게 되면 되겠지? 그래서 1사와 3사와 4사를 지나간다. 1사, 3사, 4사. 그 다음에 3번에서는 B가 0이 있잖아. B가 0. 그리고 아까 내가 이거를 말할 때 B가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쓸 수 있다고 그랬지? 근데 부의 곱이 0보다 크거나 작다가 되면 적어도 이런 문자들의 값으로서 0은 없는 거야. 알겠죠? 적어도 0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나눠서 쓸 수 있었다는 소리야. 자, 그러면 이제 B가 0일 때 어떻게 하냐? B가 0이면은 여기다 0을 놓고 푸는 게 아닙니다. B에다 0을 놓고 푸는 게 아니고 B가 0이라는 얘기는 이거 여기까지 못 간 거야. 여기서 못 나눈 거야, 이건. 그러니까 B가 0일 때는 문자값 하나 0일 때는 이 최초의 식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B가 0이니까 이거 사라진 거야, 그냥. AX 플러스 C잖아. 그래서 AX까지가 마이너스겠고, 그 다음에 A로 나누고 싶은데 A는 0 아닌 게 보이지? 그래서 X는 마이너스 A분의 C구나.
그럼 A와 C의 곱이 양수면은 부호가 같거든. A 곱하기 C의 부호나 A분의 C의 부호나 C분의 A 부호 다 똑같다. 옆으로 곱한 식의 부호나 분수식의 부호는 똑같습니다. 부호는 왜 그런지 알겠지? 둘이 부호 똑같으면은 양수잖아. 분수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A분의 C의 부호는 AC의 부호랑 같아서 이게 양수. 그럼 앞에 마이너스 때문에 결국 음수. 따라서 직선의 개형이 x는 꼴이니까 세로선인데 음수니까 이 원점의 왼쪽에다가 찍고 쭉 그냥 흐르지. 그래서 2, 4분면하고 3, 4분면이야. 맞지? 그렇게 하면 돼. 그리고 원점이나 축 위의 점은 어느 4분면에도 안 지나간다. 알 겁니다. 하나 테스트. y는 mx 플러스 n 있습니다. 여기서 m과 n은 상수야. 알겠죠? 요놈이 3, 4분면을 아니 4, 4분면을 안 지난다. 안 지날 조건 찾아봐. 안 지날 조건 찾아봐. mn의 조건. 저 그래프가 4, 4분면을 지나지 않을 조건. 정답률 높지 않아. 일단 이렇게 축을 잡아주시고 분명히 이 놈은 직선 맞죠? 4, 4분면 여기를 안 지나가야 되는데 대충 어떤 모양인지 보이지? 이렇게 그려지면 가장 깔끔할 것 같죠? 그지? 그리고 이렇게 되려면은 m은 어떻게 돼야 돼? 이 편의상 이걸 1번 케이스로 할게.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는 m은 어떻게 돼야 돼? 양수죠? 네. y절편 n은 어떻게 돼야 되죠? 효빈이 n은 어떻게 돼야 돼? 양수여야 돼? 확실해? 좀 이상하네요. 원점을 지나가는 순간 항상 염두에 둬야 돼. 이렇게 되면은 4, 4 지나가는 거 안 지나가? 안 지났죠. 이거 등을 넣어야 돼. 여기서 많이 또 틀리고 별이 끝이야. 또 있어. 또 있어요. 어? 또 있어요. 나한테 묻는 거지? 아, 또 있어요. 생각 못했잖아. 그러니까 아, 있어요. 뭔데? 에? 뭔데? 영영. 0, 0? 아 m은 0, n은 0? 맞아? 네. 오버 아니야? 그런가? 네, 맞긴 하죠. 어? 그 대답 바로 나온 거 보면은 이거 생각을 했나 보다. 그지? 지금 여기서 첫 번째 케이스 뭐냐면 굳이 말하면 m이 0이 아닐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울기 0이 아닐 때. 기울기 0이 아니면 4, 4 지나가지 않으려면 기울기가 음수가 돼야 돼. 기울기 음수가 되면 오이더라도 다 4, 4 지나가거든요. 4사를 오이더라도 지나가고 4사를 기울기 양수돼야 돼. 기울기 0이 아니면. 그럼 기울기 0일 때는 어떻게 될까? 기울기 0이라는 말은 이 직선의 모양을 어떻게 그리겠다? 이렇게 그렸다. 이렇게 내가 4, 4 지나지 말아줘요. 4, 4 4, 4 꼭 그 직선이 여기다 그려야 되는 거야, 한별아?
아니 그렇네. 여기다 그리면 안 되는 거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n이 0 이상이어야 되는 거야. 이해했어? 스스로 이 m이 0이 아니라는 단서를 달고 풀지 말라는 소리야. 기울기 0이어도 즉 상수함수가 되더라도 사사를 안 지나가는 방법이 있다는 소리야. 그리고 여기 항상 원점 지나가는 순간들을 다 머릿속에서 체크해가지고 그것도 넣어야 되나 안 넣어야 되는가를 연구해보라. 진짜야. 중요하다. 그 다음에 필수 7번. 자, 직선인데 뭐 k가 좀 들어갔네. 2-k의 x 더하기 3k-1의 y-5는 0 이런 직선이 k 값의 관계없이 항상 k 값의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을 찾아라. 자, 그래프가 지나는 점의 좌표는 어떤 그래프가 2,3을 지나간다고 치자. 이거 지난다고 쳐. 그럼 x에 2를 넣고 y에 3을 대입했을 때 식을 성립하게 하겠지? 그러니까 지나는 점이라는 얘기는 주어진 이 함수식 있잖아. 방정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주어진 방정식 혹은 함수식 식을 만족하게 하는 x, y의 순수쌍이야. 이렇게 이 등식을 만족하게 하는 x값, y값을 찾아서 순수쌍으로 만들면 그게 점이야. 지나가는 점. 이해돼? 예를 들어서 y는 뭐 2x가 지나는 점 찾으래. 그러면 x에다가 2를 넣었어. 2를 넣으면 y가 2 나오잖아. 다시 x에 2를 넣고 y 2를 넣게 되면 성립해 안 해? 여기 2 넣고 여기다 1 넣으면 성립하잖아. 이걸 좌표로 1,2 만들었다. 순수쌍으로. 또 x에 뭐 2를 넣고 y에 4를 넣어도 성립하겠죠. 그지? 그런 점들을 쭉 찍어 놓은 게 그래프라고. 1, 2, 뭐 1, 2, 3, 4면은 1,2, 2,4. 또 원점도 있죠. x는 0, y는 0. 또 성립하겠죠. 이런 점들을 쭉 찍어 놓은 게 그래프고 그 중간에 수도시 많은 그런 점들이 다 지나가게 돼 있어. 그래서 그런 점들을 거꾸로 찍은 게 그래프야. 우리 그래프를 그리는 게 그 방법이야. 이 식을 만족하는 점들을 찍는 게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야 원래. 그리고 뭐 우리는 그 찍어놓은 그래프의 모양을 뭐 익혀서 공부하고 있었던 것이고 사실. 따라서 이 함수가 지나는 이 방정식이 지나가는 점은 이 등식을 만족하는 x, y 찾아가지고 쓰라는 소리란 말이야. 근데 앞에 단서가 붙었습니다.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그러니까 k 값 관계없이 항상 이 주어진 함수식을 만족하는 x, y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저건 뭐야? 이 등식을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k에 관한 항등식으로 이해하라는 소리지 그냥. 그치? 따라서 우리는 k 대림 가고 있다는 소리야. k 대림. 그럼 정리합시다. 2x 마이너스 kx 플러스 3ky 혹은 3yk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 0에다가 되겠죠? 따라서 k 내림 여기가 k가 두 번째 붙었죠? 그러면 마이너스 x랑 더하기 3y 집어넣고 k 그 다음에 더하기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 여기다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k 항등식이니까 k의 개수도 0, k과는 상수항도 0.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3y가 0이 나와야 되고 동시에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도 0이 나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맞지? 이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 y 찾으래. 동시에 만족하는. 연방 플러스 소리잖아 그럼. 그래서 개수가 안 맞네. 위의 식에서 x가 3y죠? x 3y 이거 대입하기다가 3y 넣어봐. 3y 넣게 되면은 6y 빼기 y니까 5y가 5잖아. y가 1이네. y가 1이면 x 3이겠다. 이렇게 해서 항상 지나간 점 좌표를 3,1로 쓰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지나가는 점이라는 얘기는 등식을 만족하는 x, y를 순서상으로 만들란 소리야. 여기서 시험 문제 단골로 나오는 어떤 내용 하나를 배워야 됩니다. 뭐냐? 여기서 출발할게. 요 방정식 아니 등식 직선 요 그래프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소리입니다. 여기서부터 아마 그냥 요 직선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 좌표를 찾아보자고. 그러면 그 점은 k의 개수가 0이고 요 k에 관한 상수항도 0이다를 만족하는 얘랑 동시에 만족하는 x를 찾는 거잖아. 맞지? 그치? 그러면 이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 y는 대체 뭘 의미하냐 이거지. 이 안에 있는 식이 결국 그래프를 그렸을 때는 둘 다 직선 아니야? 직선? 그러니까 요놈의 그래프를 내가 L1 할게. L1 L2 할게. L2 이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점의 좌표라는 거는 L1, L2의 교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은 L1과 L2의 교점 좌표를 의미합니다. 교점. 항상 지나는 그 점이 L1, L2의 교점이라는 소리야. 연방통에 풀었던 그 점이 사실은 y가 3분의 1x라는 직선 이렇게 되고 y는 3분의 1x L1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y는 2x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뭐 L2입니다. 여기서는 L2. 이 두 점의 교점 좌표를 찾아봤더니 그 점이 3,1 나온 거야. 이러한 연관성이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자 책에 적히게 될 텐데 두 직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과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의 방정식에 대해 배우자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편의상 이놈을 L1 할게. L1, L2로 할게. L1과 L2의 교점을 지나가는 새로운 직선 얘기야. 뭐 그래프로 치면은 이게 L1이고 이게 L2라고 칩시다. 그럼 그 교점이 여기를 지나가는 새로운 직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직선을 L로 할게. 알겠죠? L. 이 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 그 식은 방금 배운 이 형태처럼 쓰면 돼. 요놈하고 L1과 L2의 교점을 지나간 직선이 L1의 K배 더하기 L2의 값이 0이다거든. 능력만 빼고 좌변에 10만 가져와. 요거랑 요거 두 개만 가져와. 그래서 요거 그대로 내려오고 그대로 내려와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의 k배 더하기 그대로 내려와서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 는 0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 생긴 좀 못생긴 놈의 식이 얘가 0이다라는 직선 L1 얘가 0이다라는 직선 L2의 교점을 지나간 직선이야. 왜냐? 다시 봐봐. 거꾸로 물어보자. 이 직선이 K 값 관계없이 지나는 점 찾아봐. 이게 뭐야? 어떤 점이야?
이게 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재난점이 뭐야? K에 관한 항등식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얘가 0이다와 얘가 0이다를 동시에 만족한 점이잖아. 그게 에러 넬트의 교점이라니까? 알았어? 그래서 이 내용이 조금 이해가 어렵긴 한데 좀 외워놔야 돼. 에러 넬트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 는영은 빼고 좌변식만 씁니다. 시험에 꽤 자주 나와. 자, 그러면 76번은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떤 K와 X가 혼합된 식이 K 값 관계없이 항상 P를 재당한다. 목이 뭐야? K가 항등식일 테니까 K로 내리쳐서 정리한 다음에 K의 개수 0, 상수항 0 하면 되겠지? 그치? 77번 실수 K 값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P를 구해서 원점이랑 거리 재면 돼. 대표 문제랑 다르잖아. 그냥 K 값 관계없이 항상 그 말을 K의 항등식으로나만 깨우치면 돼. 지나가는 점이라는 거는 주어진 등식을 만족하는 X값, Y값 찾아서 좌표를 만들면 점이야. 이해했어? 자, 그래도 하나 풀어보자 실제. K-2의 X 더하기 2K 플러스 1의 Y 플러스 7-K는 0. 이놈이 K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의 좌표를 찾으래. P래. 자, K 항등식이야. 바로 간다. K의 개수 뽑아봐. K의 개수. K 개수가 이렇게 X입니다. K 개수 여기서 얼마야? 2Y입니다. 여기가 K 개수가 마이너스 1이죠. 이게 0 나와야 되고 K 관한 상수항 마이너스 2X 여기가 Y 그 다음에 7 이 수식 뽑았잖아. 뽑았으니까 이런 거 가지고 연방 풀어서 X, Y 찾고 그거랑 원점이랑 거리잖아. 질문 높이 길으니까 맞죠? 못할 게 없어. 자, 다음 문제 자 8번과 9번인데 9번을 먼저 할게. 필수 9번. 자 9번 문제 읽고 도전해봐. 답 가리고 9번 문제 읽고 도전해봐. 자, 9번 보자.
자, 두 직선의 교점과 2,2 지나간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림상으로는 얘가 뭐 L1 합시다. L1, L2 합시다. 마지막 이 직선 L 합시다. 그러니까 L1 있는데 기울 2짜리네. 대충 이게 L1. 이거는 기울 1짜리네. L2 합시다. 자, 그럼 교점이 있지 분명히. 그 교점을 내가 잠깐 P라고 할게. P. 이 점을 A로 할게. 역시 교점 P, A. 그다음 어딘가 또 A가 있어. A로 좌표가 정확히 2,1. 물어보는 거는 이 교점과 A라는 정점을 지나가는 이 직선을 찾으라는 얘기지. 그치? 동호회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연방 뭐 하려고? 뭘 찾고 싶어서 연방을 풀어? 교점을 찾고 싶어. 이 교점이 뭔데?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단순한 게 두 식을 줬으면 연방을 풀게 되면은 교점 좌표는 툭 튀어나와. 좌표가 딱 튀어나오면은 그놈하고 이놈하고 두 점 지난 직선은 그냥 직선의 방식의 세 번째 이용하냐? 두 점 줄 때 그렇게 흘러가는 그게 가장 자연스러워. 해볼게. 자, 그럼 두 개를 그대로 뺍시다. y 날리고 싶으니까 빼면은 x, 빼면은 플러스 2가 0이야. x가 마이너스일 것이고 마이너스를 집어넣었다고 치면은 y만 딱 넘어갔을 때 마이너스 오겠죠. 두 점 지나가니까 기울기 찾자. 기울기는 2 빼기 마이너스 2, 4분의 2 빼기 마이너스 5. 쉬죠? 점은 2, 쓸게. y는 4분의 7의 x 마이너스 2, 더하기겠죠. 자, 이제 뭐 책에서는 아마 일반을 썼을 것 같은데 4 곱할게. 4y가 푼다. 7x 마이너스 14. 여기 4 곱했으니까 더하기 8 나와야 돼. y 넘어온다. 그래서 7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6은 0 이라고 쓰면 되겠죠. 답은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치? 이렇게 풀면 되거든. 지금 43쪽에 보면 풀이가 두 개인데 굳이 말하면 지금 내가 푼 풀이는 거의 다른 풀이로 쓴 거지. 그게 더 자연스럽다는 얘기야. 다만 이것을 방금 배운 이 공식을 써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주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간 직선이니까 1번식과 1번식과 2번식을 나란히 더해. 봐봐.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과 더한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그래서 0이야. 근데 한쪽 kb야. 한쪽 kb. 이 직선이 딱 여기서 말하는 이 직선이야. 다만 이 직선이 이 P를 지나는 가거든. 근데 기울기가 몇인지는 확인할 수 없잖아. 이 점을 지나는 수없이 많은 직선들을 다 이 K 값에 의해서 표현이 돼.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확히 2,1을 지나가는 놈이잖아. 따라서 이 놈이 A를 지나갑니다. 2,2 지나. 그래서 X의 2, Y 이런 소리야. 여기다가 여기 2 넣으면은 4에서 3 빼서 1K 플러스 여기 2 넣으면은 사라지고 마이너스 3은 0이죠. 그럼 K가 3이네. 그죠? 끝난 게 아니고 이렇게 K를 구하고 나면 그 K를 여기다 또 넣어줘야 돼. 여기다가 넣고 이거 풀어야 돼. 자, 3 곱하기 2x 6x 3 곱하기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3 더하기 여기 있죠? 그대로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는 0 요겁니다. 이걸 정리하게 되면 뭐 7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6은 0 아까처럼 나와. 마이너스 4y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러면 물어보자. 어떤 방법으로 풀래? 앞으로? 첫 번째 동호가 말했던 교점 찾아가지고 식을 세우는 방법과 이 K를 써서 가는 방법 중에서 어떤 게 나을 것 같아? 한별 어떤 게 나아? 첫 번째 게 그냥 속 편해. 다만 두 번째 방법도 알아야 돼. 언제 뭐 때문에 알아야 되냐? 가끔 이렇게 나옵니다. 이 문제는 여기가 직선의 식이 두 개가 아주 명확하잖아. 그지? 근데 가끔은 여기다가 이렇게 A를 주기도 해. A를 직선에다가 식에다 A를 넣어라. 그럼 연립해서 X랑 Y를 찾는 것 자체가 좀 그렇지. 못 찾는 건 아니야. 찾으면 그 안에 A가 들어갑니다. 그지? 그럴 때
연방 풀기 좀 귀찮을 때는 K를 써서 가는 게 낫습니다. K를 통해서 K를 넣고 풀어서 이제 그리고 선생님은 웬만하면은 교점 찾아서 가라고 하고 싶어 앞으로도. 자, 그것의 그 대표적인 예가 81번이야. 81번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 얼마나 그랬잖아. 그 연방 통해서 교점 잡고 빨리 찾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찾고 나면 그냥 점과 기울기가 뚝딱 하고 끝나잖아. 근데 이거를 만약 K를 썼다 치면 이렇게 나와야 돼. K를 쓰게 되면 4x-3y 플러스 3의 K배 더하기 x 플러스 2y 마이너스 7은 0이잖아. 이 놈이 바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야. 근데 그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이잖아. 아까 위에서는 그냥 뭐 2,1을 지나간다니까 x에 2, y 2 넣고 대입하면 끝나는데 이 기울기를 써먹으려면 졸라 피곤합니다. 왜냐? 이거 다 전개해야 돼. 이 식에서 x항 4kx와 x니까 4k 플러스 1x y항도 마이너스 3y 여기는 2 아니면 마이너스 3ky랑 2란 말이야. 더하기 2 마이너스 3k 쓸게. 이렇게 y 상수항은 3k 마이너스 7입니다. 이렇게 돼. 그죠? 그러면 이 기울기를 구하려면 이걸 넘기고 이걸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이게 넘어갔을 때 개수가 4k 플러스 1을 두 바꾼 거거든. 이렇게 합시다. 그것을 얘로 나눈 거니까 2마 4k이 되겠지. 이게 기울기야. 얘를 넘긴 상태에서 y 개수인 요거로 나눠줘야 되니까 그것이 마이너스 6이야. 이걸 풀어주면은 마마 뗍시다. 마마 떼고 분자 4k 더하기 1이 이걸로 곱해가지고 12 마이너스 18k가 되고 22k가 11 되고 k는 2분의 1이지. 그 구해준 k 2분의 1을 여기다 다시 넣어야 됩니다. k 2분의 1을 2분의 1을 집어넣게 되면은 2 더하기 1 3x 여기 2분의 1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2분의 1 y 2분을 넣으면 2분의 3에서 7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1이 되겠죠. 요건데 요걸 이제 2를 곱해가지고 답을 쓰겠죠. 6x 플러스 y 마이너스 11은 0이다라고 쓸 겁니다. 이게 뭐 답이야. 보다시피 할 수는 있는데 졸라 귀찮아. 기울기. 그래서 교점 좌표가 정확하게 구해지는 상황이라면 굳이 K가 들어가는 식을 쓰는 거는 좋은 선택은 아니란 소리야. 그냥 점을 찾아가지고 가는 게 편하다. 그리고 뒤에 이제 연습 문제 남았는데 연습 문제는 또 집에 가서 해 오시고 잠깐만 너무 빠른 것도 같은데 우리 수업 몇 번 했냐? 3번 했냐? 4번 했냐? 4번. 어? 4번. 우리 4번째냐? 네. 4번 2주잖아. 2주에 지금 45, 40페이지. 일단 멈추고 RPM 좀 보자. RPM 숙제 이런 거좀 보고 RPM에서 그 자체에 관련된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할 얘기가 좀 있으니까 RPM 14쪽까지 해서 질문하는데 62번까지만 해. 알겠죠?
질문. 좀 풀어놨네? 아까 보면은 그 프린트에 넣었어요. 새로 샀니? 샀는데 아직 안 직선도 안 했겠는데. 니말 때는 2주 됐다. 2주. 2주가 됐다고. 지가. 말로만. 말로만. 질문 없어? 자, 그러면 자취의 방정식 얘기를 좀 할게. RTF 14쪽에 유형 13번이야. 자취의 방정식이 선생님의 수명을 갉아먹는 주제야. 설명할 때마다 애들은 몰라. 모르니까 맨날 나올 때마다 질문을 하는 주제죠. 나랑 똑같은 말을 해. 매번. 뭐라고 하냐? 자취가 뭐냐? 이렇게 합시다. 자취란 여기서 그냥 자취가 아니고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의 자취야. 조건이 주어져. 어떤 조건을 주고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의 자취인데 점 이름도 하나 줄게. 점 P라고 합시다.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이야. 또 자취란 뭐냐? 자취는 흔적이야. 흔적. 점을 찍어가다 보면은 그 점들의 흔적이 남을 거 아니야. 겨울에 눈 온 날 새벽에 나와서 걸어갔다고 쳐봐. 걸어간 뒤에 발자국 남잖아. 비슷하게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들을 찍다 보면은 흔적이 남아. 이 흔적이라는 게 이제 이런 수도 없이 많은 점들을 이어놓은 이게 자취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 P의 그래프야.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 P의 자취 그러면 그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그래프의 식이야.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식이야. 식. 등식. 방정식. 예를 들어볼까? 예를 들어서 여기를 A라고 할게. A는 1,0이야.
요점을 내가 B라고 할게. B는 0,1이야. 내가 이렇게 질문해볼게. 야, A와 B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을 물었습니다. 이걸 물었어. A와 B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 P의 자취. 너네도 연습장에다가 B 공간에다가 이처럼 딱점 좌표축 잡고 A와 B 찍어봐. B 좌표가 뭐예요? 0,1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식으로 바꿔봐. 뭐랑 뭐랑 같다. 선분 뭐의 길이와 선분 뭐의 길이 똑같다는 말이지. A와 B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 P니까 A, B. A에서 P, B에서 B이지? 네. 선분 AP랑 선분 B의 길이가 똑같은 이런 말이잖아. 자, 그러면 그러한 점 P가 한 개일까 여러 개일까 생각해봐. 이 식을 만족하는 점 P가 한 개일까 여러 개일까? 여러 개겠죠. 그럼 딱 세 개만 찍어봐. 한 네 개만 찍어봐. 네 개만. 말이 되게 찍어봐. 그냥. 좌표를 정확히 뭐 알고 찍을 것도 없이 그냥 대충 가거나 이 정도 찍어봐. 뭐 좌표가 정확히 정확히 정해진 좌표를 알 수 있는 점이면 제일 좋겠고. 찍어봤니? 그치? 찍어봤으면 그 점들을 내가 한 서너 개 찍다 보면 100개도 찍을 것 같지 않냐 왠지? 찍었다고 치고 그걸 연결을 해봐. 이런 모양으로 점들 찍힐 거야 라고 예상을 해봐. 그리고 그놈의 식을 구하려고 도전해봐. 그게 답이야. 그게 답인데 그걸 구하는 방법이 여기서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점 P를 찍는 게 별로 어렵지 않게 내가 냈지. 때로는 그 조건을 만족하는 점이 그리는 도형을 혹은 점들을 찍는 것 자체가 좀 번거로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비해서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절차를 알아야 돼. 여기서는 내가 점을 찍을 때 대표적으로 3번 A, B 위의 점 중에서 중점 지나가죠. 중점. 그치? 카드가 좀 없어. 올드 빅터선이 맞아? 네, 그런 거. 여기 중점인데 이 점이 뭐 2분의 1, 2분의 1이겠지? 또뭐 이렇게 원점도 그런 점 중에 하나야. 거리가 1, 1이니까. 맞지? 거기 몇 있을까? 대충 이 정도 있어도 거리 같을 수 있겠고 이 정도 있어도 거리 같을 수도 있겠죠. 그치? 그러니까 점이 이렇게 찍히게 돼 있어. 이렇게. 그치? 이등변 사각형의 성질을 생각하면 좀 더 잘 와닿습니다. 이 P라고 하면 요 길이가 똑같잖아. 그러면 이 A와 B를 이은 점의 중점에 선을 내렸을 때 수직일 수밖에 없거든 이게. 그래서 결국 선분 A, B를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선이 이 답이야. 이거를 만족하는 점 P. P는 선분 A, B의 수직 이등분이야. 그잖아. 이 중점 하나 지나가면서 수직으로 지나가야만 이 결이 같을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뭐 직선의 방정식을 조금 더 배우면은 이제 이 수직이라는 말을 해석할 수 있어가지고 답까지도 구하는데 뭐 지금은 그냥 봐도 뭐야 원점과 2분의 2분을 지나간 직선이면은 그냥 y는 x지. 맞습니까? 자 이걸 이렇게 구합니다 지금부터.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P의 자취 1단계 P의 좌표를 x, 여기다 합시다.
P의 자취는 자취 방정식은 1단계 P의 좌표를 x, y라고 둔답니다. 라고 둔다. 맞아. 2단계 조건이 있잖아. 이를테면 여기 같으면 A, P는 B, B가 똑같다. 그지? 조건을 만족하는 X와 Y의 등식 관계식 세운다. 등식 관계. 등식 관계식. 이게 답이야. 다시. P의 좌표를 x, y라 했을 때 P의 x 좌표인 x와 P의 y 좌표인 y 이 둘의 관계식을 구하면 그게 바로 P의 자체 관계식이야. 단순해? P의 자체 구하려면 P 좌표를 x, y 두고 나서 그 x와 y가 들어가는 등식을 세우면 돼. 그 등식은 조건이 주어졌을 거니까 그 조건을 이용해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 그럼 P 좌표를 x, y 뒀다. 근데 식은 AP랑 BP랑 똑같다며. 그죠? 따라서 제곱해도 똑같을 것이다. AP 제곱은 이렇게 거리 제곱이니까 x-1의 제곱 더하기 y-0의 제곱 이죠? BP 제곱은 x 빼기 0의 제곱 y 빼기 1제곱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1 제곱 거 아니야. 이게 등식이고 이 식을 최대한 정리만 해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y제곱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마이너스 2y 더하기 1 x제곱 y제곱 사라집니다. 등식이 등호니까 1도 사라집니다. 남는 게 마이너스 2x와 마이너스 2y야. 마이너스 2 약분하면 x가 y지 않겠어? 그러니까 y는 x가 답이라고. 다 갖고 y는 x죠. 이해되니? 자 다시 물어본다. 선생님이 이제 배우자마자 이런 말 하면 좀 니들 입장에서는 이제 배우는데 쉽잖아. 선생님이 단연간 쌓인 스트레스가 너네한테 푸는 거야 지금. 알겠죠? 앞으로 자취의 방정식의 문제에서 나는 이렇게 물어본다. 자취가 뭐야? 라고 물어볼 겁니다. 니네가 자취 방정식 문제를 나한테 물었어. 풀어달라고. 그럼 나는 니네한테 거꾸로 야 자취란 뭐야? 그럼 니네는 이렇게 대답해야죠. 점이 나타내는 도형입니다. 그러면 자취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는 거야? 라면 점 P의 자취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는 거야? 그러면 니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 1단계 P의 좌표를 x, y 둡니다. 그리고 조건을 이용해서 관계식을 세워서 등식을 뽑으면 됩니다. 응?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점 P의 자취 방정식을 그렸을 때 자취라는 말만 나오면 덜덜덜덜덜덜덜 패스입니다. 이게 정석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의 70% 이상의 학생들이 이거야. 자취 넣으면 덜덜덜덜 패스. 그 친구들의 특징은 자취가 뭐냐라 했을 때 대답을 못해. 어떻게 구해라 했을 때 점 P의 좌표를 x, y라고 줍니다. 이거를 시작을 못해. 이거를 그 중에 안 들어가길 바래. 알았지? 자취가 뭐야? 점이 그리는 도형이라고. 점이 그리는 도형을 자취라고 하고 자취 방정식은 그 도형의 식이야. 구하는 방법은 그 점의 좌표를 x, y라고 두고 뭐 조건이 있을 거니까 지금 그 조건을 이용해서 등식을 세우고 최대한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럼 63번부터 보자. 방금 내가 했던 이 말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세 문제를 풀 수 있나 없나 잘 봐봐. 자, 이거밖에 몰라. 점 P 자취 구하려면 P 좌표를 x, y 둔다. 열심히 읽으면서 등식 세워라. 알겠죠? 63번. 자, 점 A는 마일,2고요. 점 B는 2,4입니다. 그 다음에 PA 제곱 마이너스 PB의 제곱이 9를 만족하는 P가 나타내는 도형.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그 말이 P의 자취 방정식이야. 밑줄 쳐봐.
P가 나타내는 도형까지가 P의 자취입니다.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이 P의 자취의 방정식이랑 똑같은 말이야. 점이 그리는 도형이 자취니까 점이 나타내는 도형이 자취라고.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자? P의 자취 찾으려면 1단계 P의 좌표를 x, y라고 두자입니다. 그리고 조건이 뭐야? 딸랑이 한 줄이잖아. 니네한테 조건을 찾으래? 써줬잖아. 조건 자체는 뭐 말로 선분 AP랑 BP가 같다 써준 것도 아니고 써줬잖아 그냥. 그러면 대입만 하면 돼. PA 제곱 이런 가지 거래. 그럼 거리 제곱이니까 x 플러스 1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제곱이겠죠? 마이너스 PB 제곱 이렇게 제곱이니까 x 마이너스 2 y 빼기 4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4 제곱이겠지? 그것이 불안한 소리야. 그치? 정리만 합시다. 자, 풀어주자. x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 더하기 y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 그 다음에 이거 뺄 거야 다. 마이너스 x 제곱 이게 플러스 4x 마이너스 4겠죠? 여기도 다 마이너스 할 거니까 마이너스 y 제곱에 플러스 8y에 마이너스 16이고 그게 9겠죠? 자, x 제곱 사라졌다. y 제곱 사라졌다. 그 다음 1차 x 1차 2x 여기가 플러스 4x니까 6x. 그 다음 y 1차 마이너스 4y 플러스 8y 그러면 플러스 4y 상수항은 1, 4 4 날라갔네? 그럼 1하고 마이너스 16 여기까지 마이너스 15인데 9가 넘어서 마이너스 9 그 마이너스 24 능력이죠. 그죠? 이거 2로 바꿔놓을게.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12는 0 이게 답이야. 이해돼? 자취의 방정식이죠? 방정식이라는 건 등호가 포함된 식이야. 그지? 이거를 어떤 학생이 나한테 물어. 선생님 꼭 이거 y는 마이너스 2분의 3x에 플러스 6이라고 써야 됩니까? 어떤 게 정답입니까? 야, 밑에 거는 방정식 아니냐? 이것도 방정식이야. 이거 다 왼쪽으로 이항시키는 거고 양쪽으로 흩어놓은 거잖아. 둘 다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 질문에 얘를 쓰나 얘를 쓰나 어차피 100점이야. 값집이 없다고. 어떻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은 의미 없다고. 취향 차이고 값지가 이렇게 썼으면 혹시 네가 이거 썼으면 변형해서 답 맞나 보고 난 얘 썼는데 답지 이렇게 썼다 그러면 바꿔봐. 알겠죠? 그 다음에 64번은 방금 내가 처음에 냈던 거랑 비슷하죠. A와 B에서 같은 거리는 점 P. AP는 BP다가 식이잖아. 그죠? 자, 그러면 65번 도전해봐. 65번. 도전 65번.
이 문제는 상이야. 자취방정식에서 위에 있는 두 문제는 완전 1차원적인 문제고 이 문제가 이제 살짝 응용된 버전이고 이제 이건 학습을 좀 해야 됩니다. 뭐냐? 직선 위에 움직이는 점 A 그랬잖아. 그러니까 점이 A가 딱 정해진 정점이 아니야. 엔지 모르지. 모든 점이 다 가능합니다. 그 점 A가 찍혔다고 치면 그 다음에 비로소 성분 AB를 그리고 그려가지고 2대1로 내분한 점을 찍을 수 있죠. A, B의 2대1 내분점 P를 찍을 거 아니야. 그죠? P. 혹시 점 A가 요쯤에 있다고 치면 이렇게 이어가지고 2대1 내분해서 요쯤이겠죠. P가. 맞지? 점 P가 요쯤이라고 A 요쯤이라고 치면은 또 내분해서 요쯤에 있겠죠. 요쯤에. 이렇게 점이 찍힌다는 소리야. 이런 점들을 쭉 있다 보면은 어떤 도형이 나오는데 그 도형의 식을 물었던 겁니다. 자, 질문이 P의 좌표입니다. 그 P를 어떻게 알아? X, Y 놓고 조건식을 뽑으라고 그랬지. 그죠? 1단계는 P의 좌표니까 P의 좌표를 X, Y로 두고 이 둘의 관계식 찾으면 답이라고 항상. 자, 그러면 이 점 A 좌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점 A는 어떤 점이라고? 그래프 위에 움직이는 동점이야. 따라서 성분 AB의 2대1 내분점이 P라는 이 식은 너무나 명확한데 내분점식을 쓰려면은 점 A와 점 B 좌표가 필요해. P는 나왔고 A는 안 나왔어.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점 A 좌표를 하나 두는데 보통 A, B라고 둡니다. 1단계는 그래서 점 A를 A, B라고 두면 이게 첫 단계야. B라면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 A, B라고 두게 되면 이 직선 위에 점이 100% 된다는 보장이 없어. 이 점의 좌표가 이 식을 만족해야 돼. 그래서 A, B 이게 따로따로 두는 순간 대입해서 B는 3A 플러스 2라는 등식을 만족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는 되지? 그잖아. 대충 뒀으니까 이 점을 여기다 넣어서 성립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프 점이니까.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놔야지. 그게 아니라면은 좌표를 A, 3A 플러스 1로 놨으면은 이거를 다시 대입하지 않아도 되죠. 알겠습니까? 이걸 꼭 챙겨야 돼. 자취방정식이 여기서 튀어나와 마지막에.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 조건에 의해서 내분점식을 씁니다. 자, 2대1 A, B니까 A랑 3 써야지. A랑 3. 또 2대1 쓰시고 B랑 2입니다. 자, 내분점의 좌표, 내분점 X 좌표는 2 더하기 1 3분의 A 플러스 3이야. 아니, 잠깐만. 3분의 6 더하기 A 플러스 6이야. 컴마. 여기도 3분의 4 더하기 B 혹은 B 더하기 3이다. 이게 내분점 좌표야. 그지? P 좌표지 P. 맞지? 근데 그 P가 내가 든 바에 따르면 P가 X, Y라고. 그죠? 따라서 얘가 X가 되고 얘가 Y라는 식이 성립하겠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 다시 쓸게. A 플러스 6은 A 플러스 6 나누기 3은 X고 B 플러스 4 나누기 3은 Y인데 이게 니은식이야. 2번식. 자, 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잘 정리하면 답이 나오거든. 근데 우리가 찾는 답은 뭐랑 관계식이라고? 뭐랑? X, Y 관계식이라고 우리 찾는 답은. 이게 자취 관계식이라고. 이 관계식이 답이야. 그럼 뭐가 없어져야 돼? A랑 B가 없어져야 돼. 그 작전은 요 식에서 A는 정리할 겁니다. A는 뭐야? 3x 빼 6이지. 비슷하게 B는 3y 마이너스 3이다. 알겠죠? 요게 2번이야. 그래서 2번식을 요 1번식에다 대입합니다. 그래서 2를 1에 대입하면 B 대신에 여기 들어가서 3y 빼기 4가 되고 3배의 A 대신에 3x 마이너스 6 들어가고 플러스 2가 붙고
대입하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3y가 3, 3은 9x에 마이너스 18 더하기 마이너스 16인데 이게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약분된다 그지? y는 3x 마이너스 4라고 쓰면 괜찮겠다 그지? 무조건 되겠다는 소리야. 책에서는 뭐 방정식으로 써놨네 그냥 등식으로 넘겨서. 그래서 자취방정식에서 요거는 이제 상위권에서 위주로 맞습니다. 이런 문제는 도형 위로 움직이는 점에 의해서 새롭게 결정되는 점의 자취는 그 움직이는 점의 좌표를 A, B라고 두고 그 점이 움직이는 도형의 식에다가 대입해서 이 식을 뽑아야 돼. 얘가 자취의 방정식의 모태가 되는 식이야. 그리고 마지막에 그 조건식을 통해서 문짝끼리 관계에서 찾아가지고 여기서 헤매지 마시고 내가 필요한 거는 X, Y식이다. A, B 소거돼야 된다. 그래서 A는 정리하고 B는 정리해서 대입하면 돼. 알겠습니까? 여기서 자취 방식은 이런 절차를 따라가면 다 구해내지는데 좀 센스껏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센스껏 뭐냐? 선생님 아까 점을 찍어놨지? 이렇게 이런 점들을 찍다 보면은 어떤 도형 나올까 예상을 한번 해봐. 내가 점을 한 이쯤에 찍었어 A를. 긋고 3등분 할 거 아니야. 3등분. 요점 아니야? 계속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길이 B가 2대1, 2대1, 2대1 여기도 2대1이니까 이거 다 한 선상에 와야 돼. 점 좀 한 선상에 와야 돼. 그리고 여기가 2대1 여기도 2대1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 선이랑 요 선은 평행해야 됩니다. 평행. 결국 여기서 원하는 그 직선은 원래 있던 직선과 평행한 직선이니까 기울기 3 유지가 돼. 그죠? 그런데 기울기를 아니까 점 하나 얼마 되거든. 그 점 하나는 만만한 거 하나 쳐. 만만한 거. y는 3x 플러스 2죠? 이 직선 위에 하나 점을 찾을 건데 내가 0,1 찍어줄게. 0,1가 있잖아. 이 위에 분명히 0,1 하나 두시고 얘랑 이 b 가지고 2대1 렉 좀 찾아버려. 하나 찾아. 그럼 특별한 좌표가 나오겠지? 그 점 지나가면서 기울기 3짜리 쓰면 끝이야. 그런 것도 방법이야. 그러니까 자취가 뭔지를 좀 깨우치는 사람은 저렇게 한다는 소리야. 여기까지 할게. 자, 숙제는 그 뒤에 나오는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포함해서 오늘 배운 곳이 어디까지냐면 직선의 유형 8번까지 배웠습니다. 유형 8번까지. 유형 8번까지 다 풀어야 돼. 뭐 책 오늘 야 효빈이 책 언제쯤 와? 이건 화요일 저녁